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보통 저는 간이 쪼그라들어서 뭐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럼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제가 책임진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요.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셨나 봐요. 우리 경찰은 책임질 때 굉장히 익숙해요. 밑에 직원들이 잘못하면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저하고 이름이 두자 같은 어떤 장관은 159명의 생태 같은 목숨이 아깝게 했는데도 지금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은 2015년 가을에 대구경찰청장 때 국감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당,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이 대구에 와서 성관계를 한 거죠, 그 여성하고. 그런데 세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피해 여성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성폭행이라고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대구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대구청 국감 때 그때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저를 막 공격하고 하다 제가 계속 반응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 실명 공개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중진 국회의원님께서 저한테 이 청장 다른 필요 없다. 그런 변명하지 마라. 그때 당시 우리는 무혐의로 송치했단 말이죠. 검찰에. 무혐의로. 근데 아무리 여당이고 야당이고 하지만 사실인 건 사실인 거거든요. 살펴보니까 무혐의다. 제가 직접 수사기록을 다 읽어보고 담당 수사관을 불러가지고 수사관 책임질 수 있나? 청장님 확실합니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성폭행은 아니고 자발적인 성관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때 국회의원께서 책임져라.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경찰하고 다른 결론이 나오면 당신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했죠. 의원님, 저는 책임이라는 말을 정말로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도 의원님께서 책임을 말씀하시고 지금 의원님 말씀 때문에 국감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질게요.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날로 국감이 끝난 건데 그때 이제 저녁에 회식을 국감이 끝났으니까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우리 부하 경찰서장이 묻는 거예요. 청장님, 저는 국감자에서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아,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면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어차피 책임지게 되어 있고, 아니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될 상황이면은 화약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들어도 나는 무사할 텐데 6,000명의 대구경찰청 직원들이 내 입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우리 경찰 앞에서 당당히 지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용인이 SK도 오고 삼성도 오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저는 그냥 글로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혼자 잘한다고 이것저것 막 혼자서 했었어 봐요. 글로벌 기업,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 되겠습니까? 각 요소에 인재들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 오늘의 주인공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서울에 가지 않고 대구에 계시지 않고 부산 가지 않고 용인에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용인하고 그런 인연이 있으셔서 용인에 오셨어요? 경찰대학 용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 84년도에 그 동대구역 앞에서 소주 한 병 통째로 불고 올라간 데가 내린 데가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그 택시를 타고 이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그때 간 장면 그걸 이제 아까 묘사한 거죠. 그러셨구나. 네네. 그 책을 제가 미리 갖고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경찰청장을 그만두는 대목으로 이제 책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이 지점이 참 너무나도 우리 이상식 저자님을 존경하게 됐는데, 아니, 정말로 그렇게 제목을 딱 읽고, 내가 모든 나의 전 진짜 부귀영화를 다 핑계치고 옳은 소리 딱 하고 쓴 소리 하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셨어요? 아마 그 당대의 권력자들한테는 제가 말 잘 안 듣는
아마 불량 선의로 아마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총수에서 낙마하는 거 아니에요? 총수 후보에서. 네. 그 여기 책에 나온 우병우하고 한판 대판 언쟁을 벌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분은 이제 민정 비서관이고 저는 경찰청의 정보국장인데 그 전에 딱 한 번 만났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 아는 사람이 민정 비서관으로 가면은 얼른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예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 인간 그 친구가 또 그렇게 뭐 나이는 한 살 적고 학구는 하나 빠르고 복잡한 인간관계고 그래서 뭐 제가 또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전화가 온 거죠. 네. 와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뭐라고 하냐 아까 그대로 내용 유국장 뭐 때문에 경찰 정보관들이 그렇게 검찰을 상대로 정보 활동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경찰, 그 중에서도 정보였단 말이죠. 제가 그 정보의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데 네. 민정비서관이라는 분이 만약에 저한테 이 국장 경찰이 너무 무분별하게 정보활동을 해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또 위협받고 있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정보경찰관 윤리 강령도 새로 만들고 자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둔 와중에 이제 우병우가 그렇게 전화오니까 제가 이제 겉으로는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또 속에는 또 격렬한 에너지를 감추고 있거든요.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언쟁이 붙어가지고 그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덕숭 돌담길 한 바퀴 돌고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언쟁이 붙어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무직하거든요. 덕숭 돌담길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언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부산청장으로 가서는 그 당시에 정무수석 1호까지 금연 안 했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 그 지역구에 있는 네. 정보화 화면을 선지시켜달라고 해서 저도 어지간하면 한번 선지시켜 줄 수가 있는데 택도 아닌 걸 가져왔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2002년도에 총경 진급심사에서 완전히 한번 물을 부은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네. 피눈물을 흘렸는데 불합리한 인사에 발칙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피눈물을 흘렸는데 또 부당한 인사를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없죠. 그래서 노했죠.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 두 가지는 지금 팩트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경찰에서 물러났다. 저는 이렇게 어디 가서 주장해 본 적은 없지만 경찰 원래 이제 총수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 6명의 치안 정감 중에서는 차례대로 용퇴를 시키는데 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가장 젊고 치안 정감 된 지도 가장 빠른 거 넓고 예. 또 그 다음에 행정고시 출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1기, 3기는 살려두고 5기인 저부터 아스팔트에 이제 완전 개구리처럼 그렇게 내팽개 쳐졌다. 예.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예. 예. 오늘 주인공 이상민 씨는 정말 아까 뭐 여러분 저 보셨지만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경찰 계시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도 계셨었고 또 런던, 홍콩 예, 홍콩 맞죠? 홍콩. 또 언제가 제일 뭐 기억이 나나요? 예, 저는 이제 영화세에 있어서인지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제가 원래 또 굉장히 액티브한 걸 좋아해서 예, 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가만히 경찰서장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뭐 홍콩, 런던 잘 가가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청와대도 근무했고 총실, 행정안전도 다 근무했는데 행정관들은 각 부서에서 에이스들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경찰의 에이스, 예. 그래서 발령이 나는데 서울의 수서경찰서장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수서경찰서장이 강남경찰서장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 똑같은 강남구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서 반환하는데 강남경찰서장은 계속 수직 사건 때문에 목이 잘려. 근데 수서경찰서는 뭐 타워팰리스, 삼성병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고급주택하고 좋은데 사고도 없어. 그래서 저는 오래 해보려고 있었는데 4개월 만에 발령이 갔는데 정확하게 한 달 반 후에 누가 왔느냐? 누가 왔어요?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국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높이 돼가지고 있지만은 그 저보다 또 나이도 적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뭐 다른 말을 하기는 그렇고 조금 비판적으로 말한다면 재성박등이라는 이야기. 재주는 뛰어날지 몰라도 덕은 원래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보다 똑똑해서 그 수많은 과거에 그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나 총리들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수 적어줬겠습니까? 국민이 대표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도 속고 몰라도 속고 예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양반, 이 친구는 사사건건 이제 대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제주에 사실은 제가 그때 또 TK고 또 대구 출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냥 정권이 그쪽 판이니까 출세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 예, 뭐 제가 이야기하면, 근데 저는 그러면 당신 한노회가 부릅나? 윤석열이가 부릅나?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저는 내가 그때 이야기 뭐라고 했느냐? 신문에서 그랬습니다. 기고에서, 어느 기고에서 내가 그랬어. 한겨레 신문 기고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저는 한동훈 따위 부럽지도 않고 윤석열 두렵지도 않다. 그 페이스북에다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예. 잠깐 얘기하셨는데 50에 내가 너무 일찍 저 부산 경찰청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50에 이제 다 잃고 길거리에 앉았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이 또 열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새로운 또 계기를 딱 가질 수 있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총망받는 경찰 총수 후보에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려앉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화불단행이라고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연쇄반으로 뭐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네. 그때 이제 2016년, 17년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힘든 시기였죠. 사람의 진가는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비굴하게 했거나 그랬으면은 하루는 제가 경찰을 그만두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기인데 이 청장 뭐 하시노? 뭐 그냥 골프 치고 놀고 있다 이러니까 저 위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자기가 그걸 못하니까 보증을 못하니까 도로교통공단 원주에 있는 거, 예, 거기 한번 지망해 보라는 이사장. 이사장이 지망해 보라는 위에 언질이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또 그대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누구야? 누가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네 밑선에 그대로 전해라. 나는 이제 박근혜 밑에서는 쌀 한 톨도 얻어먹을 생각이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대로 나옵니다, 책에. 예. 그리고 축구 슬슬하죠. 축구 슬슬해가지고 뭐 자기 신임을 가치나 지조를 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쌀 한 톨 안 얻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조를 지키려고 하니까 선비가 일시정막할 지언정 어떻게 그 지조를 꺾을 수가 있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 덕분에 저는 뭐 마이크를 내리셨으니까 그 바람에 저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손해보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인사만 할 때 그럼요. 아니 그게 지금 손해가 나중에 보면 또 손해가 아닌 그런 게 있고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좀 너무 늙기 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기운을 주시는데 그럼요. 2018년도에 대구에 내려가서 정치 시작하셨어요. 네. 왜 그땐 대구를 택하신 거예요? 예, 이제 그 대구하고 문재인 후보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정부에 발탁돼가지고 국무총리 민정실장 하면서 한 6개월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1년 동안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공직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겠습니까? 온실 속에 바깥은 추운데 따뜻한 그런 온실 속에 가축 같은 거는 안온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게 제가 이제 DNA가 그렇다는데, 근데 저는 몸이 편하고 좋을 때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래서 하도 되는가? 나중에 그 LKB라는 율촌이라는 또 큰 높음에 가서 편하게 잘 있을 때 또 이 몹쓸병이 도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도 되는가? 예.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나하고 비슷한 갑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 청장, 자네 이 몸에 옷이 안 맞는다. 국무총리 민정실장 직원들이 한 30명 됩니다. 부산경찰청장은 경찰관 뭐 직원들 동료들이 10,000명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일 가서 출마하자. 출마해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해도 뭐 멋있고 그렇잖아. 나도 다음이 여당이기 때문에 뭐 부담을 받아볼 수 있잖아. 제가 그 친구들 이야기 다 믿을 만큼 그렇게 순진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낭만적 모험주의가 있거든요. 옛날에 무사 이야기 너무 좋아하고 무협지 좋아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멋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멋있잖아. 노무현, 개인 노무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증도 멋을 추구해야 된다. 가자. 그 친구들이 쟤를 이제 어떻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아무다 내려갔죠. 현실의 벽에 이제 막힌 거죠. 끝까지 제대로 붙은 것이 2020년 이제 총선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붙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그때는 국힘이 아니고 그거였어요. 무소속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맞아요. 무소속이고, 네. 그때 국힘의 그때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성분, 이인선이라는 여성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파전이 되니까 바로 엽전했거든요. 제가 수성을 이고 수성 가면 누구냐면 김부겸 선배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구도상으로는 이상식이가 더 유리하다. 김부겸보다 이상식이가 더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뭐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K방역 성공해가지고 민주당이 전국으로 압승할 것 같으니까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는 역결집이 일어나가지고, 저 대구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은 끝까지, 아니 정말입니다. 나는 저 대구 사람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패권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한번 질 수 있다.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런 깡다구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깡다구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역결집을 해가지고 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이순신 장군이 환생하셔도 민주당으로 대구에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부단장, 예? 했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위원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저 LKB에 우리 대표님들 와 계시죠? 우리 다 아시나 우리 LKB 앤드 파트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LKB 앤드 파트너스라는 로펌 안 들어보셨죠? 책에. 이 로펌이 어떤 로펌이냐? 근데 진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로펌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2번 구해준 로펌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 그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아까 조금 전에 오셨어요, 저기에. 사진만 찍고 그냥 가셨는데, 사모님하고. 자, 지난 추석 전에 국회의원, 그 구속영장, 영장 실질심사, 그때 변호사 3분이 들어갔습니다. 세계 변호사 1분, 또 변호사, 광주의 모 변호사 1분, 또 우리 LKB에 조금 전에 그 변호사 1분. 예. 그 뭐,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율촌이라는 정말 억대 연봉에 카드도 주고 마음껏 골프도 치고 할 수 있는 그 로펌의 특권을 포기하고 그래. LKB 앤드 파트너스 내가 연봉 얼마 받는지 안 밝히겠습니다. 예. 뭐 몇 분의 1로 줄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LKB라는 로펌이 우리 민주당의 플랫폼 같은, 자, 우리 LKB에서 맡고 있는 저기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조국, 정경심, 김경수, 또 환경부 장관 누굽니까? 김은경, 또 산자부 장관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 다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성수율 최고 높은 로펌이거든요. 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구에 그때 지역위원장일 때
그때 이제 간담회 가서 제 명함을 딱 주니까 이 양반이 LKB에도 경찰이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 간담회 한 40분을 한 동안에 제 이름을 일부러 두 분을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뭡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뭡니까? 처가집 말투 보고도 절한다고 이 양반이 우리 로프맨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오케이, 내가 수억을 손해봤지만 이걸로 퉁쳤다, 충분하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선하고 대선 과정에 제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워낙 중앙당에 그게 많으니까 저는 어떤 틈새 시장을 노렸냐면은, 제가 경찰에서 뭡니까? 대표적인 정보통 아니겠습니까? 정보시비관, 정보국장, 나중에 총리실의 민정실장, 이게 다 정자가 붙어있잖아. 정보 정자. 이거는 정무특보하고는 정무하고 정보는 다릅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2022년 7월 17일 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놨냐? 안동으로 내렸어. 딱 시간을 보니까 차 안에 있는 타이밍이야. 제가 문자를 했죠. 대표님, 안동 내려가시면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님이라고 안동 분인데 지금 낙향에 계십니다. 전 장관이시지만은 현직 서울대학교 총동창 회장입니다. 전화 한번 하십시오. 전화번호를 줬거든요. 이런 게 정보 역할이거든요. 2시간 후에 문자 왔습니다. 이 청장 전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 이런 역할을 계속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었죠. 이희범 장관한테 이재명 후보가 전화와서 선배님, 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희범 장관이 보수지만 다른 데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 그 친구 말을 보니까 싸가지 있는 친구더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셨죠. 네,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